안녕하세요. 아연멘토입니다. 제가 일하다 보면 학습자분들께서 간혹 선생님도 학점은행제 수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학습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교육원에서 테스트 아이디 같은 거를 주셔서 실제로 접속해서 강의 화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강의실 접속하셔서 뭐가 안 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과목 정도가 예시로 열려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는다고 이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테스트 아이디에 그런 한계도 있다 보니까 저도 항상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는 남겨두기는 했는데 올해 새해 목표로 이제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1회차 필기는 합격을 해둔 상태고 이제 실기는 2회차로 접수를 해둔 상황이에요. 그 분야 자체를 항상 약간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학습자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그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나도 좀 자기 개발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제가 따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이 시각 디자인학, 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 18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이거든요. 저는 대졸자여서 이제 학위 취득할 때 타전공으로 48학점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나도 학위 따볼까 해서 내돈내산으로 평생교육원을 결제를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시각 디자인학이랑 멀티미디어학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두 전공이 겹치는 과목으로만 일단 두 과목 신청해서 들어보면서 마음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멀티미디어학으로 마음을 정한 상태긴 합니다. 두 과목만 들어서 사실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실제로 제 학습자분들 중에서도 한 학기에 당연히 최대 8과목 채워서 빨리 끝내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학기에 3, 4과목씩만 좀 배정을 해서 아니면은 플랜을 좀 학기 안에서도 개강반을 나눠서 들어가서 배우고자 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수강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그 수업이 다 끝나고 최종 성적 확인을 하는 날인데 과연 제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저 진짜 과제도 열심히 하고 제가 들은 과목이 또 실습 과제가 있는 과목이어가지고 회사에서 막 점심시간에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과목이 한정적으로 열려 있는 전공이기도 하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 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원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성적 조회 기간이 어제부터였는데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 기간이거든요. 성적 확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마다 뭐랄까 성적 분포? 성적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는 교육원의 강의 계획서를 좀 잘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신청하고 나서도 내 강의실이나 성적조회 이런 곳에서 어느 비율로 성적을 좀 배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평생교육원 수업들도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뭐 정원이 적으면 절대평가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공지가 되는 편이고 대학교랑 똑같죠. 여기를 내리면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뿔을 받았네요. 보시면 교육원마다 표시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원점수로 출석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 과제나 이런 거 몇 퍼센트 반영됐는지 이런 건 진짜 다 교육원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원은 기본적으로 레포트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과제 말고 형성과제라고 해서 실제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실습을 해보는 게 포함되어 있는 교육원이었거든요. 제가 30명 중에 4등, 35명 중에 4등이었나 보네요.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대충 해가지고 이런 점수 잘 받아본 적이 없어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교수님이 점수를 좀 짜게 주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제마다 첨삭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점수인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신 정도 가능합니다. 기초 디자인은 점수를 잘 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쉽고. 멀티미디어 디자인이 확실히 약간 좀 컴퓨터적인 성향이 필요한 거여서 어렵더라고요. 제가 IT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격증 실기 7월 말에 보고 이거는 아예 제가 그 과정을 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2학기에 나머지 8과목 듣고 27년 2월에 학위 취득하는 걸로 계속 이어서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은 뭐 인식이 정규 대학에 비하면은 인정받기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저처럼 직장 병행하면서 어떤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이걸로 대학원을 가거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건 맞거든요. 간혹 학점은행제 플래너 분들이 약간 학점은행제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4년제 대학 다녀봤고 학점은행제 수업도 들어본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점은행제가 무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취업이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학점은행제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직장이랑 육아 병행하면서 출석 다 채우고 뭐 과제도 하고 쪽지시험 보고 중간 기말고사 보고 이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쨌든 그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학습자와 함께 하고 있는 저 같은 아연 멘토가 있으니까 또 함께할 플래너를 찾으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